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1팀 지도 나도 만들 수 있을 지도 팀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목적은 지도에 반영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도 제작에 사용되었던 길이고차의 원리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지도 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역사, 수학, 과학, 지리 한문의 과목을 융합하였고 저희는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교육 효과로는 첫째,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지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거리 측정 도구인 길이고차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통합된 단위를 사용하여 지도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현대 사회에서 지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으며 직접 지도를 만드는 시간을 통해 지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도 읽기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한자 어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3차시로 수업을 구성하였고요. 먼저 1차시 수업 계획을 역사의 유연 씨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1팀에서 1차시 역사 수업 발표를 맡은 역사교육과 유현입니다. 우선 교과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선 후기 학문과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파악한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의 목적은 조선 후기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양상을 파악하고 그중 지도에 초점을 맞춰 지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음 차시 학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활용할 맥락은 다음과 같이 학문적, 개인적, 사회적,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학생들이 지도의 중요성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 차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같은 사회 현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융합의 정도는 다학문의 수준이며 학습 목표는 첫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국학 연구의 여러 성과를 알 수 있다. 셋째, 지도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선수학습을 간단히 확인한 뒤 동기 유발을 위해 두 가지 지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 맛지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맛지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지도가 과연 어떠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인지 발문할 것입니다. 음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유튜브의 먹방 콘텐츠 등에 익숙한 학생들은 쉽게 이 지도가 음식과 먹는 행위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서 등장한 것임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 대동여 지도를 제시하여 이 지도는 그렇다면 과연 조선 후기의 어떠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갈 것임을 밝힐 겁니다. 학습활동 1에서는 먼저 사료를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런 뒤 그러한 분위기가 왜 형성되었을지 이전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학의 발전과 연결 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국학 연구의 여러 성과를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이게 앞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료입니다. 송시열과 정약용이 남긴 글인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료에 대한 학습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 국학 연구의 여러 성과를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시 답안도 나와 있고요. 또 동사강복,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택리지, 대동여지도 등에 대해서 교사가 간단하게 설명한 뒤 학생들은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육하 원칙에 따라 각각의 성과를 학습지에 정리할 것입니다. 네, 학습활동 2입니다. 학습활동 2는 학습한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별로 지도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추론한 뒤 이를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제시된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대지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도는 이제 천화도라는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대 지도는 1402년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천하도 역시 조선 후기 널리 유통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그려져 있고 이제 주변에 여러 나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지도를 통해서 반영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함으로써 다음 차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시 역사 수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요. 2차시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융합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과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복합 수업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측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도 제작에 사용되었던 길이고차의 원리와 이용 방법, 그리고 단위들에 대해 알고 직접 거리를 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단위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융복합 수업에서는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맥락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왜 자신만의 여러 거리 단위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융합의 정도는 다학문과 관학문을 합친 것이고 학습 목표는 조선시대의 거리 측정 도구인 길이고차의 원리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길이고차에 사용된 단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단위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함수식으로 나타내본 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 거리를 길이고차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길이고차의 원리를 토대로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만의 단위를 만들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단위를 통합하여 사용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입니다. 도입부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제시한 우리 역사 길이고차 영상을 잘 시청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톱니바퀴와 배스에 대한 영상을 통해 톱니바퀴의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길이고차의 원리를 설명하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거리 단위인 척보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위변환 학습활동 2에서는 네이버 단위변환을 통해 1척, 즉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걸 학생들이 직접 단위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찾아본 단위들을 통해 그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대응 관계를 알아보고 1차 함수식으로 바꾸어 봅니다. 그리고 방금 구했던 1차 함수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세종이 한양에서 온양 온천까지 길이고차를 타고 간 거리를 구해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진 학우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습활동 3번에서는 길이고차의 원리와 작동 방법을 이용한 나만의 길이고차 만들기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측의 그림은 길이고차 만들기 활동지이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막대, 골판지, 고무줄, 하드보드지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톱니바퀴와 배수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거리는 사용된 톱니바퀴의 차이에 의해 각각 다른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우측의 그림은 저희 팀이 직접 만들어 본 길이고차 모형이며 실제 바퀴가 회전하는 수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횟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 내가 만든 길이고차가 측정하는 거리를 새로운 측정 단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측정 단위를 이용하여 주변의 사물들의 거리를 직접 측정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후 측정 단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왜 나만의 단위가 친구들의 단위와 다른지 비교해보고 다양한 측정 단위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리 부분에서는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정리들과 형성평가를 통해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3차시 수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3차지 수업은 지리와 한문을 융합한 수업입니다. 성취 기준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 거여서 다음과 같고요. 융복합 수업의 목적으로는 지식의 이해로는 1차시에 배운 조선시대 지도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지도를 통해 지도 읽기 능력을 기르고 한자는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도를 통해 여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지도를 통해 지도를 다각적으로 표현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융복합 수업에 활용할 맥락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지도가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도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한자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학습 목표로는 다양한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 한자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입니다. 도입으로는 선수 학습 확인으로 1차 시와 2차 시에 배운 그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동기 유발로는 이렇게 사용된 지도가 현대 생활에서는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학생들이 뭐 지하철 지도 아니면 그냥 책에서 본 지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매체 속의 다양한 지도인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도인지 분류해주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선생님, 그 네. 시간이 다 소진이 돼서 짧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고 1분 내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예. 진행할까요? 네, 1분 내에 끊어주세요. 예, 예. 네네. 학습 활동으로는 일단 지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수업에 사용되는 어휘는 한자로 옆에 적어두고 이제 지도의 정의와 요소, 그리고 지도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읽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주변 일상생활의 지도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지도에, 잠시만요. 지도에서 위치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나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 것인데요. 구글 어스와 구글 투어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활동 방법으로는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고요. 구글 어스를 통해 왼쪽과 같이 지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구글 투어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도를 완성하는데요. 완성된 지도로는 이렇게 옆에서 360도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지도 만들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도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고 한자는 다른 교육 과목에서도 쓰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며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